안녕하십니까.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책금리하고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코스피와 미국 S&P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이와 비슷한 얘기는 했는데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도 올리고 그리고 그 당시 10년물 국채금리와 S&P 지수 관계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요. 일부 유튜브 공간에서는 과거와 다른 경제 환경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정책 금리하고 주가 지수 관계만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2015년부터 18년이죠. 그때와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코로나 사태와 같은 그런 환경도 아니고요.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2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물가 수준도 2015년부터 18년 사이에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굉장히 좀 안 좋고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국가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거든요.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데는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또 기업이 감당해야 되고 기업이 감당하다 보면 결국 기업 실적이 나빠지잖아요. 그게 과거에 없던 얘기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률 자체도 2015년부터 18년 사이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6.7에서 7.0% 사이였거든요. 지금보다 1% 이상 약 한 2% 가까이 높죠. 그러다가 물가까지 그 당시에는 많이 안 올랐으니까 기업에 부담이 없었죠.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원래 같은 데는 물가는 올랐는데 중국 기업이 부담을 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힘들면 우리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국 기업의 중간재 부품을 납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어려우니까 환경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환율도 그때는 1150원 이하였는데 평균적으로 분기별로 따지면 한 3년 동안에 3년이면 분기가 12번 있잖아요. 1분기 정도만 환율이 1200원 이런 정도 평균입니다. 1분기 정도만 그랬지 나머지는 1160원 이하였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도 그때와 다르죠. 우리나라 환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수입업체와 수출업체 그죠? 환율이 다르게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2015년하고 18년하고 비교하면 동등한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틀리고 미국도 경제 성장률이 그때는 2% 3%가 안 됐거든. 2% 3% 사이죠. 근데 내년에는 미국도 4% 정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물가 상승률 덕택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물가를 감당해낼 수 있으니까 4% 정도는 3%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상장기업 영업 실적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근데 이제 중국 같은 데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금리 인상 시기죠. 그때는 또 양적 축소 그러니까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에 한 2년 있다가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거의 같은 해에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니까 많은 부분이 틀리죠.
그다 환율까지 높으니까 양적 완화 축소를 했을 때 환율이 또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거기다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날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사상 최대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금리만 가지고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나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영업 실적이 받쳐주느냐 안 받쳐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 금리를 가지고는 얘기하면 2015년부터 그 18년 사이에는 천년도에는 많이 안 올렸어요. 근데 원래는 천년도부터 뭐 많이 올린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다르고 또 시장금리 수준도 그때는 부채가 지금처럼 기업들이 많지 않았는데 어느 나라 없이 지금은 어느 나라 없이 부채가 많거든요. 기업도 가게도 정부도. 그 환경이 다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금리 인상 국면에서 주식시장 관계를 지금도 똑같이 진행될 거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양극화가 워낙 심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중요한 그런 2012년부터 18년과 그 다음에 2022년부터 향후 2023년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미국도 빚이 많고 정부 그 다음에 미국은 정부가 빚이 많은 국가죠. 그런데 한국이나 또 중국은 기업도 빚이 많이 늘었고 가게도 빚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중국 부동산 시장 때문에 그 부동산 경기 위기 내지는 경제 불확실성 심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만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우선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과거에서 참고할 건 하나 있어요. 기준금리는 주로 단기금리를 올리는 거니까 단기금리를 올리더라도 장기금리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빚이 많지 않았고 이래갖고 그래도 시장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2022년의 경우에는 정부도 빚이 많고 기업도 어느 나라 없이 많이 늘었고 미국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양극화가 돼 가지고 그것도 기업별로는 많이 또 2015년과 18년 사이 3년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금리만 가지고 이번에는 얘기하기 힘든다. 그리고 그 양적 축소도 그때는 2년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 초기 연도에 할 예정이고 하니까 많은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공간에서 금리만 가지고 과거 이랬으니까 원래도 그럴 거다 라는 접근 방법은 너무 정보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왜곡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정보를 지난번에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왔는데 참고할 만한 거는 하나 있어요. 미국은 그때도 영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또 달랐어요. 2015년이네요. 15년 말 기준으로는 주가 지수가 2011이었는데 1년이 지난 2016년에는 주가가 내렸어요. 원래도 그거는 비슷할 것 같아요. 예? 2022년은 또 주가가 좀 내릴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 코스피요. 그러니까 2015년 16년 그건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원래도 영업 실적이 수반될 것이 확실시 되거든요. 왜냐면 물가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 이제 물가를 감당해내기 힘드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으니까
과연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영업실적 개선될까? 이거는 또 별도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016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2022년이. 그래서 조금 우리 코스피는 그 과거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조금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미국과 달리. 그러니까 경제가 디카플링 되는 것이 뭐 그때도 있었지만 원래처럼 이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하고. 그 다음에 2017년이 이제 내년이니까 2023년으로 보면 원래 만약에 2022년에 금리 올린다 하면 뭐 2017년은 2023년에 해당되는 우리가 비교 가능한 연도가 되겠죠. 그때도 이제 뭐 과연 영업 실적이 개선될 것이냐가 문제예요. 근데 별로 주가는 영향을 못 주는데 2017년에 우리나라 영업 실적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18년도에 더군다나 좋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반도체 경기가 이제 2017년까지 좋았으니까 그것 덕택에 뭐 그거는 원래도 좀 반도체 경기는 좋을 것 같다라는 거는 좀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 그 회사들을 중심으로 2017년에도 올랐는데 그거는 원래도 비슷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가능한 것 같고 2018년에는 또 주가가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0 한 4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어떤 과거와 환경은 다르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약하면 정리하면 금리는 기준금리로 인상하는 거니까 시장금리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 원래도 2% 정도 가까이만 가면 한 번 정도 2.25%에서 2.3% 정도 간 이후에는 안정될 것 같다라는 지금 추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정부가 어느 날 없이 빚이 늘었기 때문에 미국도 빚이 많으니까 2015년부터 2018년처럼 그렇게 높은 금리를 가지고 가기 힘든다. 다만 이제 물가가 높으니까 그때부터 시장금리 상승 요인은 있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나라 금리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미국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요. 너무 높으니까 또 다른 나라 일본이나 유로존에서 또 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 여하튼 환경이 많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과거와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2021년에 나스닥 시장에 지금 거품이 많이 발생한 상태죠.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시장 양극화도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금리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그때는 금리가 최고치가 3%였는데 이번에는 최고치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2.5, 3에서 2.5 정도 아니겠느냐. 그것도 큰 차이점이죠. 시장금리입니다. 10년물. 그것도 이제 큰 차이점이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거지 몇 년간에. 그런데 그런 요인도 있으니까 여하튼 금리만 가지고 과거 기준으로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가계부채도 2016, 18년과 지금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난 한 2년 동안 부동산 가격 오르는 과정에 가계부채가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중국 경제가 과거와 다른 것도 있고 환율이 다른 것도 있고 물가가 다른 것도 있고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코스피 시장은 미국 시장과 좀 더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미국은 원래도
물가 상승 덕택에 기업 이익은 증가할 것 같은데 우리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가 중국이 물가 상승분을 기업이 떠안는다면 결국 우리나라 그 상장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분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한 것을 정리하면 그래요. 금리는 상승 추세는 똑같지만은 환경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식시장도 그 여금 실적이 수반되느냐 안 되느냐 관건일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걸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